10월 25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괜찮으시죠? 건강은? 그럼요. 모두 다 잘 이겨내고 있고 네. 모두게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주치 휴대전화 뒷자리 9888번 쓰시는 분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 박사님, 급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제 조카가 49살인데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폐가 섬유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완치하고 나면 혹시 다른 후유증은 없을까요? 그리고 폐렴 예방주사는 코로나19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건가요? 고생하고 있는 조카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고생하는 조카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침 애청자들에게도 바른 정보가 필요해요. 네, 사실 이 폐의 섬유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담배입니다. 실제로 네. 코로나19가 무서우세요? 아니면 본인이 피우는 담배가 더 무서울까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이 폐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바이러스가 직접 폐포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바이러스가 폐에 있는 면역체를 무너뜨려서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있는 세균들이 폐에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증상 확진자 네. 또는 경증 확진자인 경우에는 폐에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딱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로 49살 치료 중이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중증으로 입원 중인지 네. 생활치료 시설에 계신 건지 네. 아니면은 무증상 확진이나 경증 관찰자로 분리돼서 집에 계신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중증도 이상으로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호흡곤란을 보여서 음압병상 또는 집중치료실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네. 그런 분들은 폐에 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중국의 예를 봐도 약 2% 미만 또는 1% 미만이고요. 네. 참고로 코로나19 외에도 마이코플라즈마나 기타 다른 세균성 폐렴도 네. 중증 이상인 경우에는 폐에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즉,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감염되시고 대부분 아직 지금 진단도 안 된 상태로 계신 분이 계실 거고 네. 진단받아서 양성인데 무증상 감염자로 단순 격리만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폐 섬유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질문 주신 분이 가장 염려하시는 점이 완치가 된다고 해도 혹시 후유증 같은 게 남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완치라는 개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네. 만약에 내가 감기에 걸렸다. 감기에 걸려서 났어요. 근데 봄에 감기 걸렸다 겨울에 또 감기 걸리면 감기가 완치된 건가요?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거죠. 즉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현재까지는 격리 해제 또는 증상 없음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몸에 있다가 재활성화돼서 음성 판정받았다 다시 양성으로 나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단 완치라는 표현을 물어보셨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 감염증 분들은 후유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네.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증이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다른 폐렴인 경우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흡연하신 분들이나 고령자한테 많다는 거.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은 되지 않지만 고령일수록 치사율이 아주 높게 나오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중국에서의 그런 연구 결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먼저 시작했고 환자군과 사망자에 대한 분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저질환과 여러 가지 위험 도소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 고령, 호흡수, 맥박수, 혈압, 의식 상태 등이 있는데 가장 높은 위험 지수가 뭐냐면 바로 나이였습니다. 네. 나이가 있는 분들은 폐 기능이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고 가래 배출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이웃나라 중국도 그렇고 미세먼지나 황사 등으로 인해서 폐질환 환자분이 많았거든요. 어릴수록 폐 질환이 적고 나이가 들수록 폐 질환이 많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았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에 처음 알려진 변형형 코로나19 아닙니까? 네.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사람에게 감염된 게 7가지가 있죠. 네. 5번째가 사스 코로나, 6번째가 메르스 메르스. 코로나, 요번이 코로나19고 네. 기존의 4개는 그냥 일반 감기입니다. 사실 이런 감기 바이러스도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면역체가 완전히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우리 몸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역설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네. 그 면역 회피라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노출도 되겠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확진자가 되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얼마 전에 45일 된 아이가 아이, 양성이었다. 4세대 같이 사니까요. 그렇지만 네. 별 증상이 그렇죠. 없죠. 감염됐으나 발병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영유아에 있어서는 면역체가 약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니까. 네. 이 조심하셔야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자가 검진 방법이라면서 이 숨을 10초간 참았을 때 기침이 나면 코로나19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돌았거든요. 네. 이 부분 팩트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왜냐? 누구도 10초를 못 참습니다. 10초 참으면 다 기침 나거든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알기 어렵다가 현재의 정답입니다. 무증상자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감기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엄마, 아빠, 오빠 둘, 여동생 5명이 산다고 했을 때 네. 그 가운데 있는 오빠가 초등학교 5학년 오빠가 친구한테 감기 걸려서 왔어요. 네. 저희 집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걸려서 와서 엄마랑 뽀뽀하고 엄마는 걸렸는데 아빠랑 큰형이랑 막내 여동생은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안 걸린 게 아니라 노출은 됐으나 증상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 그다음 접촉 의심자 네. 또는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면 바로 1339나 관할 지역 보건소 또는 우리 지역 번호 120으로 상담하시고 안심진료소 선별제로 가시는 거 이제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따뜻한 물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해서 일부러 요즘 따뜻한 물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더군요. 이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이거는 한 1% 정도 동그라미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꾸준히 잘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가래 객단 배출도 잘 되고 네. 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따뜻한 물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영하 1도에서부터 영상 한 15도 사이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요. 섭씨 64도 정도 돼야지 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돼 있는데요. 네. 64도씨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분은 없고 우리의 체온도 그렇게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물을 기본적으로 마시는 것이 호흡기 증상에 도움이 되지만 눈, 코를 만지지 않고 손을 자주 씻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물은 많이 먹는데 손은 안 씻는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 드라이어로 혹시 묻어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를 그 균을 살균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용한 마스크를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면 살균이 돼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명백한 거짓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은 그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필터 기능이 있는 마스크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필터가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보통 마스크의 겉면에 바이러스가 네. 묻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헤어드라이어 말해서 사용해서 재사용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건조시켜서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재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다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코로나19를 막거나 또는 감염을 예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 헤어드라이어를 말리다가 겉면을 손으로 만져서 재감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자리 3777번 쓰시는 분인데요. 코로나19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실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유 교수님, 코로나19는 감기처럼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 건가요?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집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쉬고 진료나 약을 먹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2020년 3월 현재의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현재까지 보면은 무증상 경증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냥 하루 2번 정도 체열 재고 증상 확인만 해도 극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기저질환 있는 분들 경우에는 이러한 무증상에서 갑자기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기저질환이나 고령 요소가 없는 건강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자가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이 격리 지침에 따라서 기다리시면 거의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인이 잘 모르는 기저질환이 있어요. 네. 나는 61세의 젊은 사람인데 혈당은 높지만 당뇨가 없다고 병원 안 다니시는 분들 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 중에 아이고. 기저질환 없이 돌아가신 분 얘기도 놀라셨죠?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더 조사를 해본다고 하면은 있을 거예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도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면은 우리 건강에 대한 좀 확신 이런 것도 많이 생기리라 믿습니다.